자, 15시간이면 영어가 된다. 이 절대 영어에서 캐치 플레이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가 어떻게 15시간 안에 되느냐? 바로 이 6PA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6PA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6PA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대화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대화라는 것은 묻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주장하고 아프리카 말로 묻고 답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묻고 답하기만 영어로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일본 말로 묻고 답하기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묻고 답하기가 5대5가 아니라 답하는 거는 공부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할 겁니다. 묻기만 하자. 자, 그럼 논리적으로 뭔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든 질문은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질문은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는 것을 별것도 아닌데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어쩌면 콜럼버스가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보 못지않은 큰 발견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저한테 100명이, 10,000명이, 70억 인류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에 갖고 있는 패턴은 두 종류밖에 없다 이겁니다.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쭤볼게요. 집이 어디세요? 그러면 부산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또 하나의 패턴은 뭡니까? 부산이 집이세요? 그러면 네 그러겠죠.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더 이상 물어볼 재간이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how로 물어봤죠. 그러면 뭐 전철. 그러면 뭐 헬기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두 가지 패턴밖에 물어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7시요. 5시에 일어나셨나요? 아니요. 죽었다 깨나도 두 가지 패턴밖에 물어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뭡니까? 육하원칙, 의문사가 없는 질문, 의문사가 있는 질문이 두 패턴입니다. 의문사가 뭘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말로는 육하원칙이라고 하고요. 영어는 의문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이미 대답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의문사가 없는 질문은요, 자, 여러분들께 물어봤어요. 부산에 사십니까? 그러면 네, 아니요로 대답하겠죠. 여기에 헬기 타고 오셨나요? 네, 아니요로 오겠죠. 피자 좋아하세요? 네, 아니요로 대답하겠죠. 즉, 영어로는 비동사나 조동사로 물어보는 게 바로 의문사 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은 무조건 yes나 no로만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디에 사세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부산. 단어 하나로만 대답이 나와도 충분히 대화의 요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엇하고 오셨어요? 전철. 명사 하나로. 질문하는 사람은 문장으로 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명사 하나로 대답한다는 얘기죠.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문장으로 얘기했는데 대답은 7시 끝. 그게 전부 다입니다. 즉, 의문사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해도 되도록 돼 있는 게 바로 대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답하는 거를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논리적인 게 이제 낸 거죠. 그러면 질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질문만 하자. 네, 질문만 하자. 우리는 질문만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공부를 해버린 겁니다. 독해를 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서요, 언어학습 순서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 언어학습 순서를 언어학자도 아닌 제가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우리는 깐난 얘기예요. 그죠? 이제 옹알이 막 끝나가지고 뭔가를 외국 사람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그런 깐난 얘기 입장이에요. 그러면 모든 언어에 있어서 모국어를 배우는데 그 모국어 국민들이 그 어린아이가 자기 모국어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있었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옹알이 한 다음에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의사소통의 가장 첫 신호가 뭐죠? 질문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듣지도 않아요. 대답하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게 시작인 겁니다.
우리도 외국 사람들 만나면 질문만 해야 돼. 안 들려도 일방적으로 해도 계속 질문하는 습관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했다고요? 독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 어려운 문장들을 우리가 이제 옹알이 하는 애들이 그 어려운 문장들을 독해할 이유가 뭐 있었냐고요. 자,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이 질문을 듣고 뭘 하죠? 끊임없이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하면서 얘가 뭐가 트는 거죠? 듣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듣기가 저절로 형성되는 겁니다. 듣기는 물론 리스닝 공부를 하는 게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요, 이 2~3살짜리 아이들이 옹알이 끝난 다음에 막 뭐야 질문하더니 느닷없이 6개월도 안 됐는데 아주 뛰어난 문장을 막 구사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다 자식들에 대해서 착각을 해. 얘가 천재인가 봐. 얘 말하는 거 봐. 얘가 단어 공부했을 리도 없고 문장 공부를 했을 리도 없는데 6개월도 안 되는데 2살, 3살짜리가 당돌하게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요. 그건 바로 자연현상입니다. 이 엄마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발음까지도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학습자들은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질문해요. 처음에는 안 들립니다. 그래도 계속 질문해요. 하다 보면 뭔가 이 겁이라는 거 있죠. 꼭 영어를 잘해야 된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벗겨져요. 벗겨지면서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 자, 그러면 외국인과 영어를 헤아리는 것도 결국은 질문인 겁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말을 수천만 문장을 영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떤 정해진 패턴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없는 게 정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절대어에서 그걸 발견한 거죠. 영어에서 질문 패턴은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뭐라고 그랬죠?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0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6가지 패턴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6 질문만 숙달되면 영어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6PA, 6 Patterns of Asking, 질문의 6가지 패턴이라고 했고요.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어 회화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에서 한글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영어에서 암만 영어책을 달달 외워도요, 그거는 내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다른 거야. 내 환경이 아닌데 그걸 외워서 어디다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없애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한글을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 우리는 거꾸로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수천만 한글을 수천만 영어로 옮기느냐? 이게 바로 6PA고요. 6PA는 우리말 서술에 키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6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비동사, 일반 동사 패턴,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의문사조, 이 6개 패턴을 우리말에서 숙지하고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패턴마다 정확하게 이렇게 골격화되어 있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비동사가 들어간 우리말 문장에서 비동사가 들어간 거는 의비주나, 이게 뭐냐면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는 뭘까요? 나머지. 말해버리면 100% 정확하게 되는 건데 이걸 몰랐던 겁니다. 자, 예문을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6문장이 있습니다. 6문장이 아닙니다. 수천만 문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모든 수천만 문장이 이 뒤에 줄 서 있습니다. 자, 바로 학을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뭐냐면요, 우리말 서술어 으뜸거리, 기본형이요. 먹었다 그러면 먹다가 기본형이죠. 그 으뜸거리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면 비동사입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25%를 어림잡아서 차지하고 있고요. 끝난 거. 이게 학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말 문장에서 비동사 문장을 추리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99%에서. 일반 동사는 뭐냐면요, 그 비동사,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가 아닌 모든 동사가 일반 동사입니다. 끝. 진행형은 뭐가 진행형이냐면요, 고자만 들어가면 진행형입니다. 먹고 있니, 가고 있니, 그죠? 울고 있니. 끝.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에서 현재 완료의 뉘앙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사이에 완료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봄이 왔구나, 봄이 왔네, 완료된 거. 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거에서요. 나는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어. 이럴 때
그죠? 그 다음에 경험. 나는 미국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 과거와 현재사의 경험. 결과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사의 결과되어진. 그는 미국 가버렸어. 이런 거. 이런 네 가지 뉘앙스일 때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냐면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나요? 주어가 교회죠. 주어 입장에서 지었나요? 지어짐을 당했나요? 지어짐을 당했죠. 이게 수동태입니다. 알면 끝나는 겁니다. 너 언제 태어났어? 네 옷은 왜 찢어졌니? 쌍둥이 빌딩 왜 무너졌니? 이거 다 수동태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에서 우리가 가려본 적이 있냐고요. 영어를 하면서. 그것도 안 하면서 영어를 하려고 되니까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첫근 앞을조차가 안 풀린 거죠. 의문사 주어는 뭐냐면 누가 저 건물 지었니? 주어가 뭐죠? 의문사이면서 주어잖아요. 지금까지는 다른 의문사 따로 주어가 따로 있는데 누가 자체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잖아요. 그럴 때는 의문사 주어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00%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학생들 기준으로 1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무수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이걸 해서 만약에 영어가 안 된다. 15시간 만에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 정도로 누구나 영어가 된다는 얘기죠. 학생들 기준으로요. 어른과 학생들의 차이는 뭘까요? 순발력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순발력 차이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의 95%가 됩니다. 즉 이거 안 해도 돼요. 미국 사람을 상대할 땐 이 두 패턴만 집중적으로 연습해도 영어의 자유가 된다는 게 절대 영어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6PA에서 1PA, 2PA를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영어가 아주 쉽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영어 어렵다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쉬운지 제가 증명을 해보겠어요. 영어는 우리말 문장을 무조건 거꾸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 영어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 한글이 아닙니다. 한글에서 영어라고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십시오. 자, 아버지는 오늘 낚시하러 친구들과 휴식을 위해 비행기 타고 12시에 제주도에 간다. 이거 한번 영어로 말해볼래요? 그러면 머리에 쥐 납니다. 그죠? 머리가 하얗게 지으면서. 얼마나 쉽냐면요. 아버지는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말을 하면 되는 게 영어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걸 몰랐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가르쳐주고요. 자, 주어가 뭐죠? My father. 그렇죠? 자, 뒤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간다. 뭐죠? goes겠죠. 3인칭 단수기 때문에 es 붙었는데 이런 거 집착 안 해도 됩니다. 영어 대충 하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정확히 합니까? 대충 합니까?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하면 자신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My father goes 안 들려요. 그러니까 go 해도 상관없어요. 죄스럽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부터 나갑니다. 간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이 뭘까요? 제주도에라고 얘기하겠죠? 틀린 겁니다. 뒤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간다는 이미 했어요. 분명히 뒤에서부터 하는데 제주도에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왜 그럴까요? 제주도. 요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건 두 글자예요. 그럼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to 제주도가 되는 거죠. 요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술술 풀려요. 여기 뭐예요? 12시가 아니라 뭐죠? 12시. 시간 앞엔 뭐가 붙는 다 알잖아. at 12 하면 되는 거죠. 비행기 타고가 먼저 타고 by airplane 하면 되겠죠. 휴식을 위하여 동사 앞에는 무조건 to만 붙이면 됩니다. 위하여 그래서 to rest 하면 되죠. 친구들 과도 친구들 하면 되죠. 과가 뭐죠? with friends 하면 되겠죠. 또 낚시하다 동사 나왔네요. 동사 앞에 무조건 to만 치면 되는 거죠. to fish. 그 다음에 나머지 today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요. 내가 이걸 영어가 쉽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걸 설명한 게 아니라 공부할 게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My father 무슨 공부를 해요? 제주도를 뭐하러 공부를 해요?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가 부산으로 바뀔 리 없잖아요. 12시가 11시로 바뀔 리 없고 이미 이거 정해진 겁니다. 근데 간다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간다가 go죠. 3인칭 단수에 es 붙은 것도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간다가 갔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쌍시옷에 해당하는 뭔가를 써야죠. 과거형. 그게 뭐예요? go, went, gone. went를 써야 되겠죠. 갈 거다 그럼 뭘 쓸까요? 우리도 할 거다가 붙었으니까 얘네도 will go 붙이면 되겠죠. 갈 수 있다. can go. 가야 한다. must go. 가도 된다. may go. 즉 동사만 잡으면 영어는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각자의 노력, 어휘력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동사가 아무리 어휘력이 많아도 동사에서 꽉 묶여서 말이 안 풀리니까 영어가 안 됐던 거죠.
지금부터 동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동사는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95%, 거진 100%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만 따지면 돼요. 비동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이다. 명사이다가 뭐죠? 뭐 의사이다, 대통령이다, 바보다 이런 게 명사. 의문문이면 의사이니, 간호사니, 바보냐 이런 거죠. 형용사다는 뭘까요? 깨끗하다, 아름답다, 더럽다 이런 거죠. 장소에 있다는 뭐예요? 부산에 있다, 꿈속에 있다, 달나라에 있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뭘까요? 이 세 가지가 아닌 모든 게 일반 동사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뭔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동사로 물으면 무조건 의비주나로 말하면 되고요. 일반 동사는 무조건 의조주동나로 말하면 100%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그러면 있었니니까 비동사죠. 그러면 요 빨간 비는 아직 모른다고 치고요. 왜 모르냐면 비라고 해놓고 비를 안 써. 막상 쓸 때는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are, is, was, were를 선택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 연습을 안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너 어제 어디 있었니? where, 너니까 저는 아니까 하죠. where, you의 과거니까 were you yesterday 라고 요 한 문장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어 회화의 25%가 자유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걸 몰랐던 거죠. 너 어제 뭐 먹었니? 먹다니까 여기에 해당하니까 일반 동사죠. 여기서 해야겠죠. 의조 주동나 해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예요. 너 어제 뭐 먹었니? What you eat yesterday. 다 아는 거야. 얘만 모르는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 조동사는 무조건 did만 쓰면 된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 할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25%는 의비주나 75%는 의조주동나로 말해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어야 돼요? 우리말 문장에서 비동사냐 일반 동사를 가렸어야 되는데 이 가리는 연습을 중학교 처음부터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게 불행의 씨앗인 겁니다.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안 했던 거예요. 영어에서 더하기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말의 서술에 따라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헤아리는 연습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그게 절대 영어의 가장 첫 단계는 비일 구별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말 문장에서. 호랑이가 산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비동사. 호랑이가 산에 산다 그러면 일반 동사. 호랑이가 쥐를 잡았다 그러면 일반 동사. 호랑이가 날쌔다 그러면 비동사. 이거를 우리말 문장에서 구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됐으면 자, 영어 회화의 25%를 여러분들께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이것만 보셔도 영어 회화의 25%가 끝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10인 거죠. 그 10을 절대 영어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동사는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면은 의비주나로 말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의비주나. 네, 의비주나.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비동사만 모르고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비동사는 왜?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are, is, was, were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수학으로 치면 빼기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이 연습을 안 했던 거예요. 이해하고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 900점 먹은 사람도 was를 써야 될 때 were가 나오고 are가 나오고 이러는 거죠. 바로 불행의 씨앗은 비를 구별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비동사를 연습하지 않은 거, 우리말에서 연습하지 않은 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자, 예문을 가지고 해볼게요. 왜 당신은 여기에 있었나요? 있었나요? 했던 거는 뭐죠? 있다죠, 있다. 있다니까 이건 뭐예요? 비동사죠. 비동사를 아는 것과 동시에 이 패턴을 떠올리면 됩니다. 의비주나 패턴을. 우리말로 한 번 더 볼게요. 요 우리말에 해당하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뭘까요? 우리말. 영어 말고 우리말. 왜? 우리말하고 영어를 비교를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버벅거리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랬을 때 영어로 뭐가 나오는 이거 순차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야죠. 자, 의문사에 대한 우리말이 뭘까요? 왜죠, 왜? 그 다음에 비동사는 뭘까요? 있었나요가 비동사죠. 주어는 당신은, 나머지는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해볼게요. 요 순서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영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만 나와도 이 절대어는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실력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다고 쳐도. 그죠? 자, 그러면 영어로 해볼까요? Why? 자, 있었나요는 비동사인데 비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골라야죠.
주어가 you죠. you의 과거니까 were를 써야 되겠죠. 있었나요는 과거니까 why were,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why were you here?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하면 돼요. Why were you here? 발음은 이렇게 문장이 떠듬떠듬이라도 입에서 나온 다음부터 발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나오면서 발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바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어 회화의 25%의 자유인이 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Why were you here? 네. 의문사가 앞에 있으면, 육하원칙이 있으면 뒤를 내려 읽습니다. Why were you here? 너 여기 있니? 의문사가 없으면 뒤를 올린다. Were you here? 뒤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 회화의 25%를 수리하셨습니다. 박수. 자, 나머지는 뭐야? 여러분들이 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 회화의 75%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 동사입니다. 의조주동사인데 여기서 모르는 거는 조동사만 몰라요. 조동사. 자, 과거 먹었니? 그러면 did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먹을 거니? 그러면 will을 쓰면 되고, 먹을 수 있니? 그러면 can을 쓰면 되고, 먹어야 하니? 그러면 must를 쓰면 되고, 먹어도 되니? 그러면 may를 쓰면 되고, 먹니? 그럴 때가 어려워요. 먹니? 너 뭐 먹니? 그럴 때 어려워요. I나 U나 복수일 땐 do를 쓰는데 너희 엄마도 뭐 드시냐? 그럴 때는 does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요 연습만 끝나면 영어는 자유인이 됩니다. 단어도 그 다음에 외우시면 됩니다. 이 골격도 안 됐는데 단어 읽을 필요 없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는 언제 한국에 왔나요? 왔나요? 어떤 거는 오다죠. 오다. 자, 오다는 일반 동사죠. 비동사가 아니니까, 그죠? 비동사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패턴을 떠올리는 의조주동사 패턴을 똑같이 떠올리고요. 일단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요? 언제. 조동사는 우리말에 없는 게 대부분 많아요. 그럴 때는 특징을 아는데 과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주어는 뭘까요? 그는. 동사는 오다. 나머지는, 그죠? 한국에.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when. 자, 조동사가 이제 우리가 너무 간과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조동사였던 거예요. 조동사가 모든 문장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죠. 과거니까 뭘까요? 과거니까 did 쓰면 되는 거죠. When did. 그 다음엔 다 아는 거죠. He come to Korea 하면 되는 거죠. When did he come to Korea 하면 되는 거죠. 읽어보실까요? When did he come to Korea? 의문사가 있으니까 뒤를 내려 읽으면 돼요. 의문사가 없다. when이 없다. 그는 한국에 왔니? 그럼 어떻게 읽어요? Did he come to Korea? 하고 올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 회화의 70%를 수료하신 겁니다. 비동사까지 합쳐서 95%를 수료하셨습니다. 박수. 왜 이거 가지고 70%라고 하느냐 한번 볼게요. 미국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할 말을 우리말로 한번 만들어보고 영어로 해볼게요. 그게 다 의조주동 나왔고 다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Hey Tom, 너 어제 어디에 있었어? 그러면 비동사니까 너 아까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just ago? 너 오늘 밤 어디서 잘 거야? 차다. 일반 동사죠. Where? 잘 거야. 뭘까죠? 조동사가 will이 나와요. Where will you sleep tonight? 너 내일 어디 갈 거야? 또 will이 나오겠네요. Where will you go tomorrow? 내가 널 왜 만나야 되니? Why must I mean you? 다 된다는 얘기죠. 이러다가 너 어제 어디 있었니? 그러면은 Where were you yesterday? 의비준화로 아까 거 떠올리면 의비준화 비동사 패턴 떠올리면 되는 거죠. 즉 의비준화와 의조주동사만 여러분들이 습을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의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구구단만 하면 뭐가 돼요? 셈이 자유가 되듯이. 자, 그래서 명함의 10문장을 제 이렇게 변별 수단으로 있는 명함의 10문장을 손도 못 댔는데 절대형을 하게 되면 이 패턴이 떠오르는 거죠. 이 순서가 떠올리고 패턴이 떠올리고 패턴대로 말하는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절대형어를 만들어낸 이 김양석 원장하고 같이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면 굉장히 행운인 거죠. 그 다음에 뿌리 내리는 것은 각자의 습에 달린 거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안 하면 습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절대 영어 6P에 대해서 말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의의 세계에서의 구구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이 곤란하죠. 아니 모든 직장에서 월급 모든 산수를 계산기 없다고 치고 구구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없으면 곤란하지. 왜 영어가 안 됐을까요? 왜?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막연이기 때문에 막연. 어디서부터 풀어내겠지를 아무도 못 풀어낸 거죠.
이제 절대 영어에서 영어의 사칙과 더불어 뭘 잡아냈어요? 6PA. 6PA가 뭐다고요? 우리나라 언어도 아닌 영어의 골격을 한국인이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자유롭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회사 특강할 때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이 대목에서 영어 박사들도 이건 노벨상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PA는 일본인들이 영어를 배우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구구단위. 일본 사람 안 씁니까? 태국 사람 안 씁니까? 똑같이 쓰듯이요. 중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데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6PA는 진짜 노벨상감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이마다 다 해주는 거죠.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학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이건 습이 필요 없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습자 본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학습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뭘까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구구단은 돼 있어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구구단은요,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내가 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터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습의 영역인 겁니다. 즉 수학 세계에서는 습의 영역이 영어 사칙, 그 다음에 학의 영역이 이런 걸로 나눠져 있던 거죠. 영어로 이제 설명해 볼게요. 영어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해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말로 살아나지 않느냐? 학습자 본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뭘까요? 수학에서는 구구단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6PA가 인제 발견된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진작에 알고 있었더라면 영어 더 잘했겠죠. 그죠? 6PA가. 근데 이 6PA는 자 1PA 의비주나, 2PA 일반동사 의조주동나, 영어 회화의 95% 100%의 비중을 차지한 걸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들었어요.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고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습을 하면 되는 거죠. 처음엔 저랑 같이 습을 하는 게 좋지만 저랑 같이 습을 할 수 없다면 저의 책을 통해서 하든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습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절대 영어죠.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남들이 말할 때 업적이라고 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의 골격인 6PA를 잡아낸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의 습의 패러다임을 확립해 놨다는 것. 요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거죠. 구구단까지 하기에 순서가 있잖아요. 더하기 한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구구단 한 다음에, 나누싸는. 이거는 뭐 여지가 없는 순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보를 잡아놓은 거죠. 습의 패러다임을. 그러면 기존 영어하고 어떤 게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야죠. 기본 영어 때려치고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이런 걸 하는데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데 구구단이 안 돼서 답답하니까 구구단 이제 만들었으니까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지금 모든 학습 방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 절대 영어를 통해서 패턴, 골격, 6PA를 잡아낸 다음에, 그러면 의문문은 6PA인데 평서문은 6PS입니다. 더 쉽습니다. 의문문이 되면 평서문은 저절로 6가지 패턴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살짝 얘기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의 오형식은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어를 우리말로 이해를 할 때 쓰이는 거죠. 평서문에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평서문은 뭐냐면 주, 나, 동인 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주동나죠. 주동나. 근데 이 동사에서 주동나 이 패턴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동사가 비동사면 주비동나가 되겠죠. 주비나가 되는 거고, 일반 동사면 주조동나가 되는 거고, 진행형은 주비똥나가 되는 거고요. 아까 그 똥은 동사의 ing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15시간이면 영어가 되는 6PA와 6PS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 영어는 회화에는 이미 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내신, 수능, 토익에 어떤 결과치가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0점짜리가 한 달 만에 90점이 됐고요. 이 아이는 대학교 3학년인데 850을 토익 850인데 죽었다 깨나도 850을 못 넘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920을 맞다고 저한테 교수님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니까 듣는 게 확장되다는 얘기죠. 리스닝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쫙 그냥 방황하게 들렸는데 딱 가지런히 한두 세 패턴밖에 질문이 없다는 걸 아니까 듣는 데 있어 효과가 났고요. 그래서 정명성 영문학 박사는 모든 한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없는 한국 영어에 없는 세 가지 없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